안녕하세요. 한국사 강사 반주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 BTS 들어보셨죠? 우리가 한국인임을 정말 자랑스럽게 만든 대한의 젊은이들인데요. 얼마 전 BTS가 청년 세대의 아이콘으로서 유엔 개막식에서 한국어로 당당히 연설한 것은 우리 문화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새삼 느끼게 해준 쾌거였습니다. 1990년대 말부터 아시아에서 일기 시작한 한류 열풍이 K-팝 스타 BTS의 활약에 힘입어 세계를 휩쓸고 있는 K-문화로 성장했는데요. 그 K-문화의 뿌리이자 정점에 우리의 글 한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19년 개봉한 영화 나란 말싸미를 기억하시나요? 훈민정음 창제에 관한 새로운 시각을 보여준 영화인데요. 우리가 그동안 잘 몰랐던 인물 승려 신미가 한글 창제를 위해 고군분투했던 공간, 그 공간도 혹시 기억나시나요? 고풍스러운 누각이 인상적이었던 곳인데요. 바로 경상북도 안동의 봉정사 연산암이라는 곳입니다. 세계유산인 산사에서 처음 촬영된 영화라는 기록을 세운 나란 말싸미. 한글 탄생 이야기를 다룬 이 영화가 안동과 인연을 맺게 된 데에는 아주 당연한 이유가 존재하는데요.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궁금하실 겁니다. 안동하면 유교와 한학의 고장으로 알려져 있는데 대체 한글이 안동과 무슨 연관이 있다는 건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어째서 한글이 경상북도, 그중에서도 안동인지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나란 말싸미 둥기게 달아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훈민정음 언해본 안에 들어있는 것인데요. 또 다른 훈민정음 관련 유산인 훈민정음 해례본은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를 설명한 한문 해설서입니다. 훈민정음에 대한 두 가지 기록 중 하나인 훈민정음 해례본. 1446년에 반포된 훈민정음 해례본이 500년 만에 처음 발견된 곳이 바로 안동인데요. 1940년 안동의 한 가문에서 발견된 훈민정음 해례본은 간송 전영필이 구입을 한 뒤 간송미술관에 보관되어 간송본이라고도 불려집니다. 이 해설서 덕분에 그동안 미궁에 빠져있던 한글의 제작 원리와 그 과정이 낱낱이 밝혀지게 된 것이죠. 안동이 한글의 본고장이라는 주장이 등장하게 된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간송본의 발견으로 시작된 안동과 한글의 인연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는데요. 지난 2006년 세간을 놀라게 했던 뉴스가 있었습니다. 68년 만에 또 한 권의 해례본이 발견되었다라는 소식이었죠. 경상북도 상주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상주본으로 불립니다. 그런데 이 훈민정음 해례본의 출처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광응사라고 하는 사찰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상주본이 원래 광응사에 보관되어 있다가 도난당한 것으로 추정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광응사가 어디에 있는 절인지 여러분 짐작하시나요? 네, 바로 그겁니다. 바로 안동이죠. 천년고찰 광응사에서 월인석보를 비롯한 여러 권의 한글책이 발견되었는데요. 월인청강지곡과 석보상절을 합쳐서 간행한 한글책, 바로 월인석보는 초기 한글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안동의 사찰이 이런 귀중한 한글책들을 소장하고 있었던 것은 과연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이유는 조선 초 불경을 한글로 번역을 하고 또 간행을 했던 국가기관이 있는데 바로 간경도감 분소입니다. 이 간경도감 분소가 안동에 있었다라는 점이죠. 당시 체계 인쇄의 80~90%를 사찰에서 담당하다 보니 불경뿐만 아니라 한글 서적도 사찰에서 많이 간행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듯 귀한 한글책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딱 2권 남아있는 훈민정음 해례본, 바로 간송본과 상주본이 나온 곳이 안동이고 이 안동을 훈민정음의 고장, 한글의 메카라고 부르는 것은 이제 전혀 무리가 없는 얘기가 되겠죠. 한글을 소중히 여긴 안동 문화의 역사성, 여러분도 어렴풋이 느껴지시나요? 여기에 안동에서 한글이 얼마나 널리 사용되었는지를 알게 되면 안동이 한글 고장의 문화, 또 한글 문화의 고장이라고 말하는데 여러분도 동의하게 되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이 1443년에 창제하고 1446년에 반포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채 100년이 되지 않은 시점에 한글은 안동 지역에서 이미 대중적인 문자로 통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살이 가운데 시름 없는 것이 어부의 생활이로다. 이력 편주를 넓은 바다 위에 띄워두고 세상사를 다 잊었으니
세월 가는 줄을 알랴. 굽어보니 천길 푸른 물, 돌아보니 겹겹이 푸른 산. 열길 붉은 먼지가 얼마나 가려 있는가. 강호의 달이 밝으니 더욱 무심하구나.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어부의 생활을 담은 시죠.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는 더욱더 마음에 와닿는 내용인데요. 여러분도 아시는 농암 이연보가 지은 시조 바로 어부가입니다. 고산 윤선도의 작품 어부사시사의 모태가 된 작품이기도 한데요. 어부가는 고향 안동으로 돌아온 농암 선생이 고려 때부터 전하는 단가를 개작한 것이라고 하지만 퇴계 이황이 말하기를 농암이 자작을 한 것이라고 봐도 된다라고 할 만큼 높은 시의 경지를 보여주는 한글 작품입니다. 노망 선생이 어부가를 지은 시기에 조선 명조 때, 그러니까 1500년대 초중반이라면 우리가 훈민정음이 반포된 1446년으로부터 헤아려도 100년이 채 지나지 않은 때인데요. 사대부가 한글로 시조를 쓰고 즐길 만큼 안동지방에서는 한글이 보편화되어 있었던 겁니다. 자, 이쯤에서 여러분은 슬며시 고개를 드는 의문 하나가 생길 텐데요. 도대체 왜 안동에서는 한글이 이렇듯 널리 사용이 된 걸까? 그 이유는 뭘까? 하는 점일 겁니다. 그 대답을 위해서는 퇴계 이황 선생님을 모셔와야겠네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인 퇴계 이황을 한글과 함께 떠올려 본다는 것은 의외로 쉽지 않은데요. 퇴계 선생하면 중국과 연관되어서 공자, 주자, 한문 같은 것부터 생각이 나기 때문입니다. 우리 스스로 퇴계 선생이 한국말을 쓰는 한국인으로 살았다는 점에 주목하기가 오히려 쉽지 않았던 거죠. 퇴계 선생은 한글의 중요성을 인식했고 한글에 대한 깊은 이해와 사랑이 그의 성리학적인 지식을 더욱 독창적으로 발전시키는 근간이 되었습니다. 우리말로 성리학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한국인의 슬기와 중국인의 지혜를 아우름으로써 주자를 넘어서는 주자학자로 커갈 수 있었던 것이죠. 퇴계 선생은 살아있을 때부터 한국말로 한문을 풀어내는 일을 가장 잘하는 사람으로 이름을 널리 떨쳤습니다. 선조 임금은 신하들에게 이런 말을 남겼죠. 유교경전에 토를 고치는 일에 대해서 물은 적이 있는데 그때 미암 유이춘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 동방에서 예로부터 경전의 뜻을 곱씹어 맛을 보고 주자의 말과 글을 파고들어 거듭 따지기로는 이왕만한 사람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런 칭호를 들을 정도로 퇴계 선생은 한국말로 한문에 토를 붙이고 한문을 풀어내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앞장섰습니다. 퇴계 선생의 우리말 사랑은 크게 세 가지 업적으로 나타나는데요. 먼저 퇴계 선생은 우리말로 한자 낱말을 풀이한 어록해라는 낱말집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놀라운 일인데요. 선비들은 학문에 이른바 한글, 언문을 가져다 쓰는 것을 매우 꺼렸기 때문입니다. 퇴계 선생은 한문의 뜻을 제대로 묻고 따지기 위해선 한글을 써야 한다라고 생각해서 한자 낱말에 한글로 뜻과 소리를 붙인 낱말집을 만들었던 것이죠. 다음으로는 퇴계 선생이 사서와 삼경에 나오는 구절 가운데 알기 어려운 것만을 추려 한글로 풀이한 사서 서기와 삼경 서기를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이 두 권의 한글 해석본은 유교경전에 대한 정확한 번역을 통해 성리학이 가진 본래의 뜻을 잘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죠. 안동에서 한글이 널리 퍼진 이유는 선비들이 성리학의 가치를 백성들과 교감하기 위해 한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우리글로 쓰는 것이 의미를 전달하는 데 더 도움이 된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했던 것이죠. 퇴계 선생의 한글 사랑의 끝판왕, 바로 도산 12공인데요. 자신의 학문적인 자세를 가다듬고 자연을 통해 학문 세계를 완성해가는 모습을 한글로 제시한 연시조입니다. 고인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을 못 빼. 고인을 못 빼도 예던 길 앞에 있네. 예던 길 앞에 있으니 아니 가고 어떨꼬. 지금 이 시대에도 필요한 가르침이 아닐까요? 퇴계 선생은 많은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한문이 아닌 한글로 노래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한글로 사람들과 함께 노래하고자 했던 퇴계 이황. 퇴계 선생은 세종대왕이 만든 훈민정음을 가장 적극적으로 그리고 가장 훌륭하게 활용한 인물인 것입니다. 훈민정음해를 보니 보존되어 온 땅. 대학자들이 가사와 시조를 한글로 써내려간 바로 이곳 안동. 조선시대의 한글의 창제에서부터 그 계승과 보존에 항상 안동이 중심이었다라는 자부심이 안동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자부심이 우리 모두의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우리말 한글에 담겨진 슬기를 찾아서 널리 살려 쓸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지금까지 한국사 강사 반주원이었습니다.